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9, 18위 공개합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이 벌어진 쿠데타로 조국을 잃고 미국 공항에서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자, 그래서 불운해도 너무나 불운했던 영화 속 주인공이 겪은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일을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다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잖아. 만약에 내 실화가 다른 얘기인데 좀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하하. 불안감이 저는. 영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극한 불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리는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레프입니다. 1991년 5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크리칼레프는요. 약 5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크리칼레프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이제 없어요. 어머, 우주에 떠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자, 아시다시피 1991년 8월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소련이 붕괴. 크리칼레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조국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는 부재중이어도 너무 심한 부재중이네. 우주에 있는 동안 조국이 없어진다. 이런 일은 아마 어쨌든 두 번 다시 겪기 쉽지 않고.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터미널은 그래도 지구 위기라도 있지. 그럼. 하지만 크리칼레프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당신을 지구로 귀환시킬 자금이 없어요.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요. 때문에 그는 강제로 우주 미아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칼레프의 귀환을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인류 최첨단이잖아요. 우주선, 우주사, 우주인 이런 거. 이것도 근데 돈이구나. 집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집에 못 가는 게 아니 뭐 공항에서 그냥 조금 뭐 구석에 있으면 그래도 기다리려고 하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산소는 떨어져, 식량은 바닥 나가. 기약이 없잖아. 기약 없잖아. 우주신경도 언제가 고갈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요. 진짜. 예. 크리칼레프가 우주라는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극적으로 독일에서 하나로 약 2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크리칼레프는 약 300일을 우주에서 보낸 끝에 1992년 3월 25일 지구로 귀환. 새로운 조국인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렸고요. 이후에도 우주 비행에 나서며 국제 우주정거장 발전에 기여, 우주 산업계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런 일 처하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우주에? 안 가고 싶지. 근데 얼마나 계속 무서워.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하잖아요.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집 안에서 모모 맞은 불운의 남자.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47세 남성 존 웨이드 아간. 그는 집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눈을 떴을 땐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뭐 뇌경색 이런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쓰러져요? 아니면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총 쏜다. 기절?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정말 황당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벼락을 맞았던 겁니다. 어떻게 재수가 없나? 집 안에. 아니, 집 안까지 어떻게 벼락이 들어와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 역시 에이, 괜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마약성 진통제 받으려고 쇼하는 거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황당한 불운이 그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먼저 그에게 첫 불운이 닥친 건 2007년. 택시 운전을 하던 아가는 권총 강도를 만나 트렁크에 감금,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주인의 실수로 칼이 가슴으로 날아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아, 잠깐만. 우주에서 국적 바뀌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 아니에요? 어디 정육점에서 칼이 날아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엔요, 평생에 한 번 물리기도 힘든 뱀에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에 동시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쌍뱀이네. 이렇듯 남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불운들이 그에게는 매년 반복됐고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겁니다. 하다 이제 집안에서 벼락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조는 진짜라니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약물 테스트랑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다니까요. 낙로의 전문가들 역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다 벼락에 맞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가능한 일이죠. 라고 밝혔는데요. 거듭되는 황당한 일들. 아마 이 현실을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간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두 기자님 혹시 당첨금이 가장 큰 복권을 판매한 나라, 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이런 데 아닌가? 중동도 별로 없었던 것 없나? 같은데. 로또 어디지? 궁금하시죠? 네. 나 이거 되게 의외로 어딘가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북유럽 이런 데인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당첨금을 자랑하는 복권은 바로 1년에 딱 한 번 추첨하는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기념 복권 엘 고르도 복권입니다. 86, 60.000 euros. 역시 스페인 축제 나라. 1년에 한 번. 당첨금 규모 궁금하시죠? 얼마예요? 규모가 무려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가야겠네, 스페인. 저거 사러? 그럼요. 아니, 내가 당첨되면 줄게, 얼마. 얼마 주려고? 아이, 뭐 3조 됐는데. 한 0.1% 주지. 0.1%에도 몇백억이야. 야 3조인데 0.1. 아, 그럼 0.01%. 아우 또 깎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는 엘 고르도 복권은요. 보통 같은 번호를 묶음으로 나눠서 판매해 여러 명의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국민 복권이라고 불리며 거의 전 국민이 친구, 가족, 또 마을에서 공동 구매를 해 복권을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저 나라 국룰이네. 그러니까 뭐 마을이 당첨되면 그 마을이 3조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럼 뭐 나눠가지고 꽤. 근데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지. 왜냐면 나 혼자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같이 많아지면은 그래. 분위기 좋아지지. 아 뭐 같이 놀 사람도 많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에는요. 스페인 북동부의 작은 마을 소데트에 사는 75가구가 엘 고르도 복권 1등에 당첨. 와. 마을 주민들은 상금 약 1조 620억 원을 나눠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됐는데요. 1조가. 75가구를 나누면 얼마예요? 150억. 아, 씨, 와. 그것도 많네. 그런데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바로 단 한 사람. 코스티스 미소타키스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왜요? 그는 유일하게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거. 아이 닥출하자. 좀 주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더 억울해. 왜? 더 아마 안타까우시죠. 너 여행 갔나? 왜 그래? 유학 갔어요? 궁금하시죠? 돈이 없었나? 사실 미소타키스는 그리스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8년 전 이 소데토 마을 외곽으로 이사 왔는데요. 소데토 마을의 주부 협회에서 엘 고르도 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권을 판매했지만 하필 마을 중심에서 1km 떨어진 미소타키스 집까지 방문한다는 걸 이 어머님들이 깜빡한 겁니다. 아, 외곽에 있었구나. 약간. 야, 이 1km면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건데. 자, 미소타키스의 사연은 가장 운이 좋은 마을에 사는 가장 불운한 남자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불운한 남자 미소타키스는요. 저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꿈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후 2014년 마을 사람들의 복권 당첨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터뷰 질문이 그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사람도 평생 그게 생각나겠다.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싶고 12일 공개합니다. 동물을 조심하시오. 이번 특종 주인공은 전생에 무슨 철전지 원수를 졌는지 유독 동물과의 악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악연인 사람? 동물과 교감이 절대 불가한 자의 정체는 바로 미국인 에릭 노리. 지금부터 노리와 동물들 사이의 악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리와 첫 번째 악연을 맺은 동물은 독사. 무섭다. 또 미국 독사는 되게 심하다던데. 중부지방은 그렇죠. 응. 노리는 어릴 때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 방울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오우. 당시 생명이 위독해 2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두 번째 악연은 성인이 됐을 때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아마존에서 만난 원숭이. 정말 황당하게도 원숭이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숭이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어디서 무서워? 무섭죠? 그냥 무서워.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해. 되게 무섭게 달려들어. 진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야, 그런데. 근데 살면서 또 원숭이한테 집단 폭행 당할 일이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 얼마나 열받겠으면 집단 그런 폭행. 사람 몇 명이나 얘기 그래, 들어봤냐고.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 자, 그런데 이때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노리는 가족과 함께 바하마 섬의 아바코 제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상어가 출몰, 노리를 공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상어에 공격당할 확률이 약 1150만 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려운 걸 노리는 해냈습니다. 상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아, 바다에서 상어 본 적은 있죠. 저는 수족관. 아 근데 보통 상어는 되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야 근데 이게 동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조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어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 괜찮았습니까? 아, 상어요. 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그는 왼쪽 다리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노리는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극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방울뱀, 원숭이 집단 폭행, 상어 이게 그 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싶고 10일이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장소는 어딘가요? TV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보통 이런데요. 심지어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야, 끝나고 이거 인사 전화 가잖아요.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지금. 어휴, 격하게. 자,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집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10초 만에 밖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거야. 싱호흡을 하고. 렛츠고!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왜 초를 재?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로더럼 지역에 사는 테드 그레이스는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죠? 18세기 집입니다. 아니, 몇백 년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가 약간 불안해. 아, 에이, 그러기에는 저 나라는 저 정도 된 고택들이 많죠. 그렇긴 한데. 그가 집을 공포스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집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 밤은 셀 수도 없이 부서졌고요. 도로 쪽으로 난 부엌벽이 부서지는 건 일상입니다. 아,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나 뭐야? 그렇게 14년간 겪은 사고만 무려 40번입니다. 잠이 그냥 나만 할 일이 없겠는데? 저기는 그냥 가벽 설치해야겠는데? 아니 마당에서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때는 어우. 담이 차에 돌진해서 갑자기 난 덮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원은 언제 차에 치일지 몰라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이 부엌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붕괴 위험에 언제나 불안에 떨며 아주 스피디하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치, 볼일 보고 그래서- 있는데 돌진해서 벽돌 떨어져 나가봐. 그래서 화장실이 무섭구나. 근데 저분 표정이 약간 해탈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부엌과 도로 사이에 어. 좀 강력한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치. 혹시 때려 박더라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뭐 벌써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의 집을 뚫고 들어온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웬 자전거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오토바이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로더럼시 의회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사고에 지친 테드는 2015년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만나볼 인간 불행은요.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프라네 셀락입니다. 보통 행운의 숫자 하면은 럭키 세븐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셀락에게 숫자 7은 부름덩어리. 그 이유, 그의 인생에서 무려 죽을 고비를 7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7번이나? 한 번 겪기도 힘들잖아요. 죽을 고비는 뭘 한 번 겪은 사람이 그 얘기를 평생 하죠. 그렇지. 보통은. 근데 그걸 어떻게 7번을 겪어?
특히 그의 불운은 대부분 이동 중에 발생했는데요. 셀락에게 닥친 첫 번째 불운.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62년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탈선 사고로 강에 추락. 아이고. 당시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찾아온 두 번째 불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이번엔 안전한 비행기를 선택한 그는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듣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엔 셀락이 탄 비행기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추락. 불시착 이런 것도 아니고 문이 떨어져 나왔다고?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압 차이로 빨려. 튀어나왔어. 근데 천만다행으로 건초 더미에 떨어져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 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이 나쁜 사람이야.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 5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기차와 비행기 사고를 겪은 뒤 1966년 이번엔 버스를 초이스. 하지만 세 번째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셀락이 탄 버스가 강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는데요. 자, 그리고 1970년과 1973년에 그래. 이제 남이 운전하는 거 타지 말고 아예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자고. 이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무려 2번이나 운전 중 화재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운전하다 불이 난다고. 그리고 그가 탄 교통수단마다 온갖 사고를 겪게 되자 1995년엔 아예 안타! 이제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거야. 안타! 자, 이번엔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번엔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닥친 마지막 7번째 불운은요. 잠깐만요. 제가 저 사람이라면 이제부턴 저는 집을 안 떠납니다. 집이 무너지죠. 아, 그럼 또 집이 무너지나? 자, 과연 어떤 불운이 남아있을까요? 1996년에 찾아온 마지막 불행. 산길에서 운전 중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 추락이요. 겨우 나뭇가지를 잡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와, 이거 액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차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사람만 튕겨나와서 뭐 자꾸 살아나는 거. 그렇습니다. 뭐 자꾸 살아나도 우리 보면서 말도 안 이 된다. 영화니까 이씨, 어떻게 저걸 잡아? 이랬는데 잡았네요. 저분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7번의 불운을 겪으며 2승 탈출 넘버원을 찍은 셀락에게 신도 미안했는지 2003년 그가 73세 되던 해 60만 유로, 한화 8억 5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7번의 불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번 행운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누가 봐도 죽을 상황인데 살아난 거잖아요. 이분한테는 7이 진짜 행운의 7인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폐허였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